지난 1년간을 담아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속의 인물은 늦은 시각 다급히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열 많이 나고 힘들었어요. 39도가 넘었어요. 어젯밤에 계속. 아침에는 38.9 이렇게 됐어요. 통증은? 네? 통증은? 통증은 별로 없어요. 다행이네요. 열만 있었어요. 이틀 밤새 고열에 시달렸다는 올해 61살의 숙여사 김정숙 씨. 그런 숙여사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교사의 큰아들 현입니다. 수교사는 얼마 전 담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머니의 투병 과정을 기록해 SNS에 올리기 시작한 아들. 가을이다, 가을. 여봐라. 가을이다. 모든 사람들은 어제의 햇님이랑 오늘의 햇님이랑 내일의 햇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부는 바람이 내일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날아다니는 이 나비가 내일 또 똑같이 날지 않고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너무 감사하고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가족이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3월 숙여사에게 기적과 같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봄이 왔어요. 바라봄 먹어봄 추억을 남겨봄. 봄에 왔어요. 봄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봄 그냥 반해버렸다 니한테. 첫눈에 반해버렸다. 순간이 영원히 되길 바라며 말기암 투병 과정을 기록한 어머니와 아들. 지금부터 지난 1년간 그들이 보내온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야생은 진짜 냄새 향기가 달라요. 야생은 정말로. 근데 왜 맨발은 벗고 발 시렵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서 맨발로 맨손으로 흙을 만지는 건 제가 자연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자연 속에 콱 파묻혀 버렸잖아요. 절리지 마라, 뿌리야. 어디 보자. 힘들었지? 겨울 때, 추울 때. 고마워. 내가 맛있게 먹을게. 겨우내 언 땅에서 돋아난 봄 소식을 즐기고 있는 사이 누군가 찾아온 듯합니다. 엄마 뭐해? 달래 캐고 있어, 엄마. 아침에 출근했던 아들이 웬일로 집에 온 걸까? 끊어졌다. 엄마 달래 오자마자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 어머니를 찍기 시작하는데요. 뭐 얼마나 캘라고? 조금만 캐면 돼. 그래가 씻어갖고 간장 만들어서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이게. 아니 지금 이 시간은 원래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취재를 안 나가면은 이렇게 점심시간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엄마랑. 엄마 먹는 거 어떻게 먹나 보고 그래 왔어. 엄마 뭐 좀 해줄까 이러고.
김치 뭐 그렇게 필요 있을까? 어머니 요리하시는 거는 왜 이렇게 또 촬영하시는 거예요? 뒀다가 뭐 쓸만하면 올리고 아니면 그냥 소장하고 있어도 되니까요. 뭐 틈틈이 뭐 찍을 수 있는 건 찍어두고 있습니다. 엄마 안 먹을게. 참기름 넣고. 좀 먹어도 그래, 알았어. 이게 얼마 없었어. 얼른 쓰려고 그래, 엄마가. 국산. 참기름 드시는 것도 아드님한테 허락받고 드세요? 예. 참기름도 먹으면 혼나요. 이게 볶으면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열을 가한 건 혼나요. 그리고 뭐 생걸로 먹는 건 괜찮다 그래요. 항상 그 안 볶고. 반찬에 들어갈 양념장 하나까지 신경을 쓴다는 아들이 요리하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먹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현수 씨. 엄마는 뭐 되게 완벽한 슈퍼맨 같은 슈퍼우먼 같은 그런 존재셨죠. 일도 하시고 저를 돌봐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한 번도 어머니께서 그러면서도 뭐 힘든 내색을 하신다거나 뭐 눈물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힘든 내색 한 번 비친 적 없는 어머니. 집안에 단단한 뿌리 같았던 어머니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소변을 봤는데 사실은 콜라색 소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도 굉장히 안 좋았고 많이. 그래서 작은 내과병원에 그냥 태우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콜라색 소변을 봤다고 그랬더니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간 쪽으로 굉장히 안 좋다. 이대로 집에 들어가시지 말고 응급실에라도 빨리 들어가라 이러면서. 대형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는 담도암 4기. 1년도 힘들지 모른다는 시한부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심정은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고생한 그 과정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좀 못해주고 뭐 그런 생각.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 있는데 혼자 있으면 뭐 자동으로 괜히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딘가 모르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얼마나 그냥 차라리 그랬으면 더 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가족과 달리 어머니는 의외로 씩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밝아? 밝아야지. 암 걸렸다고 또 죽을 상황인데 암은 암이고 나는 나지. 얘하고 나하고 내 몸에 붙어있긴 하지만 한 덩어리는 아니야. 끝을 알 수 없는 항암 치료의 시작. 하지만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암을 본인이 겪어보지 않고 항상 그냥 긍정적이고 씩씩하셨으니까 어느 때처럼 그냥 받아들이고는 계시지만 이 웃음이 얼마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앞으로 어려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가 저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같이 들고 그런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항암을 하고 일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는데 샤워기를 딱 갖다 대는 순간에 후루루루루루루 쏟아졌어요. 다 빠졌어. 항암 두 번째 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빠져요. 항암 치료가 계속되며 나타난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는 담담하고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여사입니다. 서울에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풍경도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신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려사예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만나요. 안녕. 오로지 제 눈빛에 흔들림이 있는지, 제 몸속에 낙심이 있는지, 그것만 오로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관찰하면서 괜찮아. 내가 걔를 오히려 위로하고 싶었어요. 걔가 더 절망해 갖고 있고, 걔가 더 수렁 속에 있고, 엄마가 절망할까 봐. 그거는 굉장히 무서워해요. 엄마가 절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머니와의 식사를 마치고 곧장 일터로 복귀한 현수 씨. 현수 씨는 충주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CCS 김현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면서 현수 씨는 원래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두고 어머니와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머니 1년 산다 그랬었으니까 이제 퇴사할 때는 그 1년 동안 내가 다 올인을 해야겠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최선을 다해봐야지 나중에 후회가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봄이 왔어요. 바라봄, 먹어봄, 추억을 남겨봄. 얘는 흙냄새도 조금 품고 있어요. 봄의 흙냄새, 몰캉한 흙냄새. 이른 아침 출근 준비에 한창인 현수 씨. 출근하는 아들을 어머니는 매일같이 배웅합니다. 갈게. 그래. 오늘 어디 가는데? 오늘 좀 병원 가시고. 나오지 마. 알았어. 응. 잘 갔다 와. 네. 잘하고 와야 돼. 네. 응. 눈을 떠서 제가 제일 감사해요. 나 아침에 눈 떴네. 이러면서요. 내 세포들도 아직 살아있네. 아침이 제일 감사해요. 가족들이 집을 나가고 나면 온 집안을 꼼꼼히 손걸레질하는 어머니. 이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셨어요? 아니면 제가 원래 좀 긍정적이에요. 제가 해 떠도 기분 좋고, 비가 와도 기분 좋고, 날씨가 흐려도 기분 좋고, 전 날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암이 왜 찾아왔나 모르겠네.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한 어머니의 일상 속 모든 순간은 희망의 증거이자 삶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늘 밝은 얼굴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 정숙 씨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찾아온 이곳은 대체 어딜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담도암 사기를 앓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 가족들이 네. 제가 만약에 의식이 없고 전혀 가망이 없는데 자꾸만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다름 아닌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온 겁니다.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항암하면서 열이 나서
응급실로 와서 입원했어요. 그날 저녁 현수야, 나와서 영상 하나 좀 찍을 준비해봐. 어머니가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엄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왔어. 아니 그걸 사인을 했다고? 실 거부서를 쓰고 왔다고? 그렇지. 일단 엄마가 의식이 없어지고 왜 마음대로 해? 엄마는 뭐 그냥 의식이 없어지고 그랬을 때는 연명치료는 하지 마, 엄마한테. 그거야 뭐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거지 뭐 무조건 그건 뭐 안 되고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지. 그때 아니 지금 다 하고 왔대잖아 그걸. 그래서 해고 왔어도 뭐 보호자가 또 거부하고 그거는 그걸 왜 저걸 해? 엄마는 뭐 언제 죽어도 솔직히는 괜찮고 그러고 뭐 이미 가망이 없는데 자꾸 돈을 경제적으로 투자해가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아. 뭐 본인 생각에 그렇지만 뭐 그때 가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하는 거니까 그 미리 얘기할 필요 미리 여기서 단정질. 아니 엄마 하고 왔대잖아 지금. 해고 와서도 그때 가서는 또 그 변동이 가능하다고 보호자 동의 아래서. 아 몰라 취소해. 취소해. 애들이 다시 뭐 했는데. 정숙 씨의 결정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가족. 서로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더 아프고 힘든 순간입니다. 아니 뭐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좀 엄마가 뭔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돌아가실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좀 그렇고 뭐 저한테도 이제 좀 엄마가 돌아가실 수 있겠다는 게 좀 환기가 된다 그래야 되나? 믿고 지냈었는데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죠, 어머니랑.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출근한 시각. 지난 저녁의 일 때문일까 정숙 씨가 깊은 상념에 빠진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 이야기 좀 해도 되나요? 어떤 얘기 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없었고 우리 가족만 남아 있을 때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면 그냥 우리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가족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는 어머니. 우리 가족들 안녕. 큰아들 참 큰아들 떠오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 이제 엄마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니한테 짐이 되었네. 네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만 간병하고 엄마만 살리겠다고 할 때 엄마는 반대했잖아. 네 생활 그냥 하라고. 엄마는 이만큼 살아서도 된다고, 괜찮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작은 아들, 내가 너를 놓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형아 태어났을 때보다 더 행복했었어.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귀하디 귀한 보물이 집에 하나 있는 것 같았어. 혼자 일하면서도 내가 우리 막둥이가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혼자 행복하게 웃었어.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내가 언제나 당신을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아프고 나니까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당신이야. 나 없는 세상을 어떻게 견딜까 생각하면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암담할 수도 있지만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없는 세상에 나만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 원하지 않아. 행복하게 잘 살아. 나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할 거니까. 정말. 며칠 후 가족 모두 함께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연주회장. 아 진짜? 응. 아 오늘 아. 좋은 연주회 있대. 정말? 어. 아 좋아라. 또 이런 귀호강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 이거 엄마를 위한 연주. 진짜? 아 항성스럽겠다. 내가 연주할 거야. 진짜? 아들이? 더 고맙습니다. 엄마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연주해볼게요.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엄마 장례식 때는 네가 피아노 쳐줘라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그게 되게 슬펐어요. 되게 그 말이 되게 슬펐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셔서 들려드리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들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음이 된 듯 가족은 서로를 껴안아줍니다.